자, 교재는 484페이지 45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1번입니다. 1번에 유효기간 내에서 동일 영장으로 동일 장소에서 수차례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된다. 안 돼요. 영장은 한 번 쓰면 끝입니다. 동일 영장으로 수차례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자, 2번 영장 집행 중에는 타인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간수자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3번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맞죠? 영장 집행은 주간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야간에 집행하려면 영장에 야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일단 끊고 도박 기타 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죠. 46번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1번 종료되기 전에 밑에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어떻게 된다? 따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겠죠. 발부하지 않고 했다면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려면 발부받아야 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2번 사무실 등으로 옮겨서 복제, 탐색, 출력할 때에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영장 집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하거나 수집하거나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맞아요. 자, 4번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수사관처로 반출할 수 있는 것은 복사 출력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반출할 수가 있는데 반출할 수 있다라도 영장에는 뭐다? 영장에는 이 반출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47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일단 옳은 것은 기업, 니은, 리을 기업번 가죠. 감청이란 실시간으로 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수신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그때는 감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이 완료된 이메일은 압수수색 검증의 대상만이 될 뿐입니다. 2번 전자정보를 압수했을 때에는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밑에 수사기관이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파일 형태로 복사를 해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컴퓨터 내에 있지 아니하고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서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이 전자정보 탐색이 출력 탐색이 이루어졌다면 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서버에도 뭐다? 압수수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틀렸네요. 자, 리을번 쭉 읽어보시고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하나의 영장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다 하는 말은 맞는 거죠. 48번 적절한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1번 가죠. 참고로 좀 보시면 여기 20년도, 22년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22년도가 먼저 와야 되는데 20이 먼저 와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20년도 문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 4개의 개체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중복되기 때문에 빠지긴 했는데 일단 20년도 문제가 더 많아요. 그래서 20을 먼저 갖다 쓴 겁니다. 자, 1번 가보면 피의자 감 나왔죠. 자, 그 과정에서 을병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하여 을병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피의자인 갑이 녹음 파일에 관하여 의심되는 혐의 사실과 무관한 이상
별도의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대해서요? 이 을병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을병 사이 대화 녹음 파일은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한 것은 뭐다?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2번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였다. 이때 영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반출이 안 돼요. 틀렸습니다. 않더라도가 틀린 거예요. 3번 상세 목록에는 정보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서면으로 교부를 해야 되고 파일 형태로 복사를 해주고도 되고 이메일 전송도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 틀렸습니다. 자, 파일 원본 동일성은 증거 능력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사가 그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된다. 즉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맞습니다. 49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두 번째 줄 가보죠.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접근관한에 가름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은 밑에 해외 서버에 경유하는 저장된 피의자의 전자정보에도 미치죠. 틀렸습니다. 3번 유관 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체로서 하나의 영장에 의한 것이다. 맞습니다. 복호화하는 과정도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호하는 과정에서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 맞죠? 50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 자, 1번을 가보면 자,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동정유사의 범행과 관련되었다라고 의심해질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시간에 하나여 라는 야간 집행 제한을 받지 않죠. 3번 대마를 발견했습니다. 현행범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했습니다. 이때 석방하고도 사후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때는 이 증거 능력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부정되죠. 3번 소지자 등이 임의 제출했다고 했을 때 영장 없이 압수할 수가 있다. 218조에 따라서 이때는 사후 영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51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3번입니다. 1번 자, 기소된 이후죠. 지방법원 판사에게 발부하는 영장에 따라 압수하였다면 위법인 거죠.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외부로 반출하거나 그 다음 밑에 그 예외적인 경우죠. 외부 반출한 경우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입니다. 자,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죠.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 했어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가 있다. 218조에 따랐을 때 맞는 말이죠. 5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4번입니다. 자, 1번 가면 자,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영장 없이 압수했다고 했어요. 자, 환부했습니다. 무관한 것이다 보니 당연히 환부했겠죠. 돌려줬겠죠. 근데 후에 이를 다시 임의 제출받아서 다시 압수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제출의 임의성, 즉 임의 제출받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임의성에 관련된 부분은 누가 입증한다?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2번 지문. 자, 지문 채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그 이후에 그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미 채취된 그 지문은 뭐다? 위조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3번 질문. 몰수 선고가 없어서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됐다 했어요. 자, 근데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그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에 환부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필요적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돌려줘야만 됩니다. 53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1번 가면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정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죠. 인적 관련성은 필요적, 의무적 다 됩니다. 3번. 자, 첫 페이지와 혐의 사실 관련부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랬다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4번. 아닌 자라고 했잖아요. 아닌 자로부터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은 유죄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218조에 위반되는 거예요. 따라서 동의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4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1번. 영장 집행 중에는 간수자 붙일 수가 있고요. 타인 출입 금지할 수도 있다 했어요. 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물적 강제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법의 해석상 허용됩니다. 통관 절차에서 행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처치, 성분 분석은 영장 없이 진행했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영장주의 예외죠. 그런데 그 내용물을 취득하는 것은 영장이 필요하다 했어요. 4번. 이미 집행을 마쳤다면 영장 한 번 쓰면 못 쓴다 했어요. 그 유효기간 내에서 동일한 영장으로 또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또다시 안 돼요. 한 번 쓰면 끝입니다. 55번.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1번에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가 있죠. 이때는 사후 영장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218조에 따랐을 때. 어느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위법인 것이겠죠. 사후에 영장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자가 치유되지를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효력이 상실됐대요. 자, 그런데 다시 그 영장에 따라 그 주거지 등의 압수수색을 실시를 하였다. 그래서 증거물 몰수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 물건을 압수를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효력을 상실한 영장인데 그러면 당연히 압수수색 자체는 위법이겠죠. 그쵸? 위법인 겁니다. 위법인 것은 맞는데 몰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다? 몰수는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우리 형법 48조 배우죠? 48조하고 몰수 요건이 있습니다. 그 몰수 요건 중에 압수수색 영장 효력이 뭐 인정될 거 이런 건 요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몰수 요건과 압수수색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이라 할지라도 몰수 요건은 몰수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여러 명일 때에는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따로 있다면 따로 그 사람에게도 영장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아니 된다. 틀렸습니다. 자, 5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일단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리을 동그라미. 자, 기억번. 자,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2번.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발부 여부에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는 준항고 방법으로 다툴 수가 있다. 준항고 한 거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3번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면서 밑에 문서를 출력할 수 있음에도 밑에 자체를 가지고 갖다 반출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다면 이 수사기관이 한 처분이 위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관할 법원에 대하여 그 압수 처분에 대해서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준항고라 합니다. 리을 번. 자, 피의자가 아닌 차량이잖아요. 아닌 차량입니다. 그 보관자가 임의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218조에 따라서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죠. 따라서 밑에 보면 임의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감정하기 위하여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다. 맞습니다. 자, 미음번.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매출전표 거래 명의자에 관련된 정보는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발부받지 않아도 된다. 틀렸습니다. 자, 57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자, 1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고. 특정되어야 한다. 맞고.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은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압수수색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2번. 피의자와 무관한 타인의 범죄 사실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압수를 했다고 했을 때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3번.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대물적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3번. 원격지 나왔죠? 원격지에 있는 전자정보를 내리받아 압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했습니다. 확대가 아닙니다. 사무실 등으로 옮길 때 참여권 보장한 취지가 침해되었다면, 즉 참여를 시키지 않았나 봅니다. 자, 그랬다면 마지막 줄에 위법인 거죠. 위법. 즉 이 참여권이 침해가 되었다면 설령 이 범죄 혐의 관련된 사실만을 출력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위법인 거예요. (5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이죠. 자, 이메일 계정에 관련된 접근 권한에 가름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의 영장의 효력은 해외 서버, 해외 메일에도 미칩니다. 틀렸습니다. 2번. 이메일 계정에 관련된 그 영장에 따라서 국내 원격지에 접속하여 내리받거나 그 밑에 혐의 사실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적법하다 했죠. 그래서 필요한 집행에 해당된다는 말은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법하기 때문에. 3번 가죠. 출력할 수 있고 반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검사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출력할 수 있는데 출력하지 않고 들고 나갔다는 얘기죠. 그랬다면 이 수사기관이 한 처분이 위법이기 때문에 법원에다 그 처분 취소를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준항고라고 한다고요. 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 아닌 사람이 컴퓨터 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 정보,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313조 1항에 따라서 성립 진정함이 증명된 때 한해서 증거를 쓸 수가 있다. 맞아요. 59번. 적절한 것은 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에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는 이 보관 중인 물건과 현존한 물건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이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를 했고요.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위법이다거나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전화사기죄, 점유이탈명시죄 배웠죠? 사건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옛날 판례인데 형사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 옛날 판례에서는 증거를 쓸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전히 이 판례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4번 가죠. 집행을 종료를 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치? 한 번 쓰면 끝이에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